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우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인데요. 이번 주에 큰 이슈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와 그리고 시리아발 중동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이슈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지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소수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학에 대한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역시나 지금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리아를 둘러싼 이 싸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리스크가 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보다도 기업 실적 얼마만큼 잘 나올 것이냐에 좀 집중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흘러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희 PD 통해서 들려질 외신들의 의견 그리고 외신 소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전략도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오랜만에 신세계 찾아주셨습니다. 남한사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또 며칠 전만 해도 또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굉장히 추웠었는데 다시 네. 확연한 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아니죠. 이번 주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네. 네, 오늘도 유익한 또 정보와 또 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뵈는데 얼굴이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었어요. 좋아지신 얼굴만큼이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 오늘도 선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에 금요일 오늘의 마무리는 남한사상 마스터님과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간밤 많은 이슈들이 들끓었고 그리고 가격대도 많이 변화한 만큼 현재 구간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요, 어제장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2%의 상승세고요. 2678.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까요?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6,700선을 돌파합니다. 6,704
10.50포인트로 0.46%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실까요? 자, 유로FX는 어제장 이어서 오늘장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합권 움직임까지 올라왔는데요. 1.2378 0달러 선으로 0.05% 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제 급락을 보이면서 1.42%가 넘는 하락으로 1337.5달러 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어제장의 과도한 낙폭에 따른 오늘장 소폭 반등하면서 0.37% 상승세고요. 1340달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됐고 초반대 가격대입니다. 1342.2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오늘장도 오릅니다. 지금 보면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자, 어제장의 종가 67.16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그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7.3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고가를 확인하시면요. 67.76달러로 후반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구간 67.32달러로 0.24%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 역시나 재차 반등하면서 0.04% 소폭의 강보합으로 89.530선 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자, 유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일장 낙폭이 과대한 탓으로 오늘장 또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지금 67달러를 뛰어넘으면서 5거래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그 전까지 또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의견과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민 PD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매수 기회다, 아니다 탈출 기회다라는 미증시에 대한 엇갈린 전망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CNBC 쪽의 보도인데요. 한 자산 솔루션의 부회장은 미국 증시가 향후 한 차례 더 조정을 겪을 것이며 이때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이 견해와는 달리 미증시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고 도망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인베스터스의 이 수석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도망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춤을 추고 있지만 이것은 파티를 즐긴 것이고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이 1분기 어닝 시즌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CNBC 쪽의 보도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이 7년여래 가장 양호한 성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 투자자문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올 1분기 기업 실적이 평균 16.3% 증가해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S&P가 지난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던 2011년 이후 가장 강력한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면서 이전 강세장 고점에서 기록했던 성장세와 닮은 꼴이다라는 의견 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기술주에 대한 공매도가 1년 내 최고 수준이다라면서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너무 과도했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CNBC 쪽의 보도인데요. S&P 500 지수의 이 11개 업종 중에 5개 업종의 공매도 물량이 증가했다면서도 이 중 기술주 공매도 평균이 52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 쪽에서는 연준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다라면서 2020년부터는 완화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8%로 높일 것이다라면서 연준은 연말까지 3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다소간의 양보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에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2019년 중반부터 가파르게 둔화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연준은 2020년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점쳤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스턴 연준은행의 이 에릭 로젠그렌 총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의견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 호조세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현재 내놓은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 중앙값보다 그러니까 점도표보다 기준금리가 더 인상돼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용시장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면서 물가도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중국을 상대로 1,000억 달러 관세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부터 지금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이르면 다음 주에 추가 보복 관세를 적용할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향한 무역 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현재 좀 미적거리는 중국을 재촉하기 위해서 강력한 압박을 몰아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낮 시간대에 트럼프가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때보다 나은 조건이어야만 TPP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밝혔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TPP가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첫 주에 이 TPP 협정 폐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돌연 이 TPP에 대한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인데요. 전날 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위원들과 만나서 레리 커들로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TPP 재가입에 대한 검토를 맡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TPP 가입 검토 지시를 확인했다라는 점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북 관련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앱 어플리케이션이 개인 메시지까지 수집했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들의 사적인 메시지까지 수집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앱은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들과 그 친구들의 개인 정보는 영국의 이 정보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디언 쪽에서는 이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메시지함 전체 내역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블랙락 쪽에서의 전망입니다. 블랙락 CEO가 투자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레리 핑크 블랙락 CEO는 CNBC에 출연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투자 시점을 잘 잡지 못한다면서 이 같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에 뛰어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라는 게 그의 견해라고 하는데요. 이 핑크 CEO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지지하는 만큼 사람들이 시점을 가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쏟는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증시가 시리아 사태 우려 완화로 인해서 일제히 상승 국면을 보였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다음으로 유로존의 2월 무역 흑자가 189억 유로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수치는 199억 유로였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의 3월 무역 적자가 49억 불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 깜짝 적자 전환이었다라는 점까지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장도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본장은 개장이 되지 않았지만요. 어제 장이 역시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와 그리고 시리아 전쟁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 실적에 눈높이가 맞춰지는 상황으로 이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연준이 올해 3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2020년 때부터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도 들어왔고요. 뭐 유로존 쪽에서도 뭐 다양한 소식들도 들려온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외신 쪽에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고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중동 무역 긴장 완화의 상승으로 마감이 된 S&P 500 지수였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선물지수 역시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2678.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달러가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유로는 2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달러 이탈 이후에 1.2376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리아 리스크로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70달러 돌파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67.31달러로 67달러에 대해서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가격대인 70달러의 돌파 여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지정학적 우려에도 빠른 금리 인상 시사에 하락하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소폭 올라가면서 134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도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수와 그리고 유로 FX, 크루드오일과 골드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워낙 전일장과 오늘장에 또 가격 변화가 있는 종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정말 좀 가격적인 메리트와 다른 좀 전환적인 가격을 맞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자, 그동안 뭐 다양한 이슈에 맞물려서 지수가 좀 힘을 내지 못했었는데 어제와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 지수에 대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의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지수 선물 역시나 어제장과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개장이 뭐 한 18분,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지수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네네. 그 S&P 먼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네. S&P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사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떠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동안에 S&P가 계속해서 나스닥과 같이 매도세로 계속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대 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거래하실 때는 오늘 포인트 자리는 2661, 2661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미국장이 이제 곧 있으면 10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2661까지는 한 번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2661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은 시황적인 측면,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함께 좀 병합해서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뭐 시황적인 측면은 김경희 PD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이런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상승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과대 낙폭에 의한 이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와 오늘장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아직 좀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2678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2661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2661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지수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2661포인트
포인트가 지지가 될 시 매수적인 의견, 먼저 마스터님 의견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의 S&P 500 의견도 역시나 오늘 업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상당 부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상승세로 돌아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주다가 조금 전에 이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가 모두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 선물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 거의 150포인트 가까이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 좀 널리 예측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설 것이다라는 부분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었기 때문에 이후 흐름도 어떻게 나올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대략 19.5%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예측 나왔었고요. 웰스파고도 주당 순이익 6% 넘게 올랐을 것이다라고 이전에 톰슨 로이터 쪽에서 예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블랙락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이후에 어제장에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마침내 오늘 좀 시작이 되면서 증시에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 실적이 최대 18.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요. 이는 매우 큰 증가치이며 최근 여러 가지 이 부정적 요소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에게는 굉장히 좀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략가들은 실적이 이 엄청난 호조세로 발표돼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무역 분쟁이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 펀더멘털적인 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봐왔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안심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는 듯하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이 어떤 이벤트에든 좀 취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톰슨 로이터 쪽에서의 예측치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S&P 금융섹터 실적이 24.5%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매출 성장치는 그보다는 좀 저조한 3.2%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술적 전략가는 JP모건이 조금 전에 실적을 굉장히 좀 호조세로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JP모건이 다시금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이다라는 의견 내놨다고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전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월은 보통 증시에 상당히 좋은 달이며 특히 은행주에게는 더욱 그렇다라는 의견 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증시가 저점을 아주 잘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이후 마침내 투자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몰캡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몇 거래간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면서 긍정적인 뷰 내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관 쪽에 이 수석 투자 전략가는 S&P 500이 성공적으로 이 저점인 2,532포인트를 리테스트했다라는 말과 함께 본인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증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해왔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다라면서 또한 은행주의 전망은 굉장히 호의적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의견입니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라면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또 금융주들의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고 있다라는 환경 역시 금융주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식품과 유틸리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마켓에서 JP모건이 이번 주에 4.3%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개장과 함께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조금 후에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 가능성 일축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을 때도 금융업종에 대한 주도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여러 번 좀 언급을 했던 상황입니다. 역시나 일단 시티그룹과 JP모건과 체이스, 헬스파고가 실적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폭을 더욱더 상승 견인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일단 증시의 좀 새로운 모멘텀에 있어서는 이전에 많은 이런 악재라든지 다양한 이슈보다는 최근에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18.5%가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는 2,532
32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좀 성공적으로 리테스트한 이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현재 부근 S&P 500은 2678포인트 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9분 이후죠. 잠시 오늘의 금요일장 개장도 함께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과 오늘장 달러가 반등하면서 반대로 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가격대죠. 현재 구간도 1.23740달러로 좀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달러를 좀 이탈한 현재 부근 유로 FX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전략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 FX도 다운으로 만장일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유로도 워낙 또 4거래 연속 상승한 이후에 좀 소폭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운 의견이 좀 만장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마스터님, 유로 FX 어제장, 전일장에 꽤 좀 가격대가 흔들렸고, 이후에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더욱더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네. 우선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주 금요일 저점 자리죠. 금요일 저점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 고점까지의 이 한 파동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파동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전체 파동의 50% 지점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50%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1.2389를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389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크게 하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리는 1.2345까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목표가를 보시고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가를 확인하시면 1.23650달러인데요. 일단 오늘장도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상승, 다시 한번 좀 반등할 때 1.23890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그 아래의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매도 쪽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또 소폭 올라오면서 1.23790 그리고 1.23800까지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 1.2389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 드린다는 점 남사성 마스터님의 유로 FX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 워낙 어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1.24040달러로 소폭 1.24달러를 잠시나마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내 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자, 그렇다면 유로 FX는 어제장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의사록도 확인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김경희 PD도 역시나 다운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와 유로 모두에게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의 약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 또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달러가 최근에 좀 6줄의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있다라는 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이 안전자산격의 통화죠. 엔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돌아왔다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보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 미국 증시 역시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에게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CMC 마켓스 쪽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증시 흐름을 볼 때 향후 며칠 안에 트레이딩 레인지의 상단까지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만약에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또 유로의 경우 어제 20일 의사록에서 최근 이 유로의 강세가 유로존의 금리 설정에 있어서 좀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세에 힘을 보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쪽에서는 22 3월 의사록을 보면 ECB가 향후 몇 달 안에 이 가이던스를 계속 바꿔나갈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나 22 채권 매입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며 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먼 일이다라고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로존의 경기 성장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도 유로에게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유니크레딧 쪽에서는 현재 순환적인 피크는 지났고 산업 성장세 측면에서 이제는 완화 페이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이 유로존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여기에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로존의 상승세가 좀 완화 국면을 보이고 또 ECB가 유로의 강세에 대해서 우려를 보인다는 것은 유로의 좋은 날이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로는 지표로 인한 실망감 그리고 ECB의 레토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로 다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오늘의 상승 여력이 보이지 않는 유로 FX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의 그런 시황이 유로 FX의 상승을 좀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달러가 이런 기업 실적 기대감과 이런 시리아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유로에 대한 부분도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안전자산인 엔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험 신호 심리가 좀 돌아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적인 부분보다는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쪽으로 좀 유동성이 몰리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성장에 대한 둔화세가 유로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오늘도 탄력을 받을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여러분들의 전략 현재 부분에서 외신 쪽의 의견과 그리고 마스터님의 가격적인 전략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유로 FX는 1.23760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소폭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서서 마스터님은 1.23890달러를 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보시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일단 시리아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격대는 $70가 참 궁금한 시점인데요. 자, 먼저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지금 다운을 들으셨고요. 저와 지금 김경영 PD가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이 크루드오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로도 크루드오일 좀 질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다운을 주셨는데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네. 지금 너무 어떠한 사실 오일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오일의 모습은 어떠한 이벤트, 뉴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건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올바른 매수세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휩소 이런 식의 어떠한 오름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상승의 여지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68달러, 그 다음 저항선이 68달러가 되고 68달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68.5달러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8.5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68.5에서는 강력하게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이 시간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은 현재 67점 차트를 보시게 되면 67.18에서 공방을 하고 있어요. 67.18은 오늘의
시가이기도 한데 67.18이 무너지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67.18 아래로 종가가 내려온다. 현재 10시 30분이니까 11시라도 67.18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67.18에서 매도로 공략을 하시고, 목표가는 66.36, 그러니까 66.4까지 여러분들이 매도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뭐 힙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현재의 오일은 추세 자체는 매수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매도는 여러분들이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러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일봉상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든지 간에 월요일 날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항상 추세가 매수였을 때 매도로 뭐 공략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매도로 공략을 하실 때는 짧게 보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매도로 보실 수 있는 자리는 66.40까지 여러분들이 매도로 보고,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8달러, 그 다음에 68.5, 그리고 좀 거기까지 안 가고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공방을 한다라고 하면 67.18 아래로 1시간 캔들 종가가 67.18 아래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로 들어가서 66.40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일의 상승은 쉽게 해서 브렌트유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네. 조금 과대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수요 공급,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매수로 쫓아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니까 차라리 거래를 안 하시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매도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점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일단 추세는 매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부근에서 하지만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그 가격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뭐 워낙 상승이 너무 좀 가파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추세는 매수이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가실 때는 손절을 정말 짧게 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끊어 가시라는 말씀 까지 추가적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67.29달러입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68달러까지 상승 여지가 있고, 그 68달러까지 올라간다면요, 68.50달러에서 매도적인 의견을 또 가격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추세가 나온다면 67.18달러 무너지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로 들어가시고, 그렇다면 목표가는 66.40달러를 두고 보시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단 매도로 보실 땐 추세가 일단 매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는 잘 좀 꼼꼼하게 지키시고 매도에 대해서도 짧게 끊어 가시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영 PD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업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슈와 뭐 동일한 이슈긴 한데요. 이 이슈 지금 단기간에 좀 소멸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IEA 쪽에서 레포트를 냈는데요. 월간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동발 리스크가 유가를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할 수 있을지 좀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의 레포트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 유가가 이 중동에서의 갈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IEA 쪽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의견 보이면서 이 부분 뭐 100달러까지도 예측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급등한 가격대가 지켜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이 부분이 지켜진다면 이제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어떤 암시가 나오고 있는지 봐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이었죠. 크루드 선물이 2014년 12월 이후에 보지 못했던 가격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했는데요. 역시나 뭐 말씀드렸듯이 중동 둘러싼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서방 세력의 즉각적인 군사 액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 연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조금 좀 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후에 다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각으로부터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영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끌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좀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트럼프의 입에도 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주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시리아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타격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그런 태도에서 좀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리아의 경우에 좀 7년간의 내전을 겪기도 했고 해서 주요 산유국은 아니지만 시리아의 동맹국인 이 러시아와 이란이 모두 주요 산유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갈등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모두 유가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IEA 관계자가 미국 CNBC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가에 있어서 중점적인 요소는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이슈 모두 그리고 다른 이슈들도 잠재적으로 매우 폭발력 있는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공급량이 급감할 가능성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브렌트유의 경우 $70 이상까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또 감산협의 측면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고 하는데 오펙을 대신해서 그들의 감산협의가 미션 완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러한 상황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이 뭐 펀더멘털적인 면에서는 유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더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유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케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이런 공급량 급감에 대한 가능성에 초조하면서 현재 부분에서는 매수 쪽으로에 대한 의견 계속적으로 지지가 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로도 질문을 많이 접수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유튜브에 질문 올려주신 시청자분 상담 먼저 도와드릴까 합니다. 크루드오일을요 67.10달러에 지금 두 계약을 매수로 진입했습니다. 단기로 어디까지 갈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저희 쪽에 유튜브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은 67.15달러로 지금 무업권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데 67.19달러입니다. 그렇다면은 10에 매수로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두 계약을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두고 봐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가는 일단 금일 고점이 오늘 고점이 67.76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달러까지 목표가는 보시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로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67.18 그러니까 23시에 67.18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현재 매수 포지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없죠. 아직은 67.18 위에 있으니까 목표가는 68달러까지 보시는데 67.95까지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오일은 움직이는 것이지 뉴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건 그 뉴스가 어떠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정리가 되면 다시 하방으로 다시 다 거품이 빠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름 되면 또 휴가철이 다가오고 그때 되면 어떠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장 가동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여름에는 또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레이더들이 저가 매수 내지는 매수세로 많이 오일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일이 매수로 계속 공략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 트레이더들도 차익 실현을 아마 실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또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지면 또 드라이빙 시즌 맞춰가지고 다시 매수로 공략을 해야 걔네들도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트레이더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매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95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매수 쪽으로 두 계약 들고 계셔서 67.10달러 매수를 보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앞서서 가격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마스터님은 지금 60분 봉을 보시기 때문에 완성봉을 보시기 때문에 11시에 일단 67.18달러 아래로 좀 내려가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오일에 대해서 문자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 네, 좀 비슷하기도 해요. 자, 끝자리 7149님 보내신 문자도 역시나 크루드오일 질문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을 66.80달러의 매수로 새 계약을 홀딩 중이신데 68달러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면은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67.95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7.49달러까지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68달러 이전이죠. 67.95달러까지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41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0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개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오늘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677.25포인트로 S&P 500 지수 흘러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700을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역시나 추가적으로 뭐 슈팅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0.52% 상승세로 6708.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역시 지금 뭐 하락세 이어가고 있지만요. 지금 보합권까지 소폭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23820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340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 역시 계속해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1343.4달러로 0.45%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7달러 초반대 34달러까지 지지가 되면서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 0.30%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 선물도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고 본장 역시나 뉴욕 증시는 이런 무역 전쟁 완화와 실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까지 전달해드립니다. 자, 그럼 개장 소식 김경희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 지수 선물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상승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다우지수는 153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중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장 약진해주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또 S&P 500도 0.6% 상승하면서 역시나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섹터가 모든 이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좀 손꼽히게 상승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나스닥 역시 0.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 이 실적 시즌 개막하면서 연출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전문가는 거의 이런 실적 시즌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25년 만에 이렇게 좀 좋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뭐 거의 처음일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감세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장세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상승세가 좀 크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우려가 여전히 다시금 좀 불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상승폭에 좀 제한을 받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오프닝 이슈에서 전달해드렸듯이 이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오늘 좀 지수가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 부분은 제한을 받았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더욱더 탄력적일 수 있었지만 그 한계에 좀 부딪히고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개장 시세까지 살펴드렸고 뉴스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600 초반대까지는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수가 개장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님 말씀대로 일단 매수 쪽으로는 가지만 좀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역시나 그 가능성 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네네. 네, 그렇죠. 지수에 대해서 2677.50포인트로 0.46%에 올라가고 있지만, 아니, 이게 또 시황적인 측면도 많네요. 왜냐하면 뭐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었지만 좀 제한적인 그런 국면이 있는 상황과 기술적인 관점도 함께 좀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계속적으로 문자 질문 많이 주고 계신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개장 시세를 살펴드렸기 때문에 S&P 500에 대한 질문 함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14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P 500을 2660.25포인트에 세계약을 홀딩 중이신데 지금 포지션을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2,700까지 욕심을 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매수로 보셨겠죠? 네. 네네. 일단 세계약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네. 지금 이 자리입니다. 2676 현재가 네. 여기에서 한 계약 정도는 청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보시게 되면 큰 파동으로 봤었을 때 3월 13일부터 내려왔던 이 파동에 정확하게 50%인 지점이 현재 2676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세 계약을 다 가지고 홀딩 하시는 것보다 한 계약은 정리를 하시고요. 네. 2676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계약은 27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의미 없는 자리예요. 특히나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 뭐 2,700포인트, 뭐 2,750포인트, 2,800포인트 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포지션은 2,708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계약은 일단 터시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냐면 네. 나머지 한 계약 턴 건 2649에서 아까 네. 털었던 거 다시 재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세 계약이니까 두 계약은 계속해서 홀딩 쪽으로 가져가시고 네. 한 계약은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단타로 활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676선에 일단 한 계약을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뭐 단기 조정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신 만큼 가격대가 지금 개장을 한 지 한 18분 지나가니까 더욱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 계약에 대해서 2676선에서 좀 수익을 익절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계약에 대해서 2708선까지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리하신 한 계약에 대해서는 2649선에서 다시 한번 좀 재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일부 저희가 다양한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2부에서도 골드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남은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